채무계약만 나오면 쌍동위 해야 돼. 위험부담. 근데 위험부담은 아까 선불이 위험해, 후불이 위험해. 그러면 위험부담에는 하나는 채무자가 그 불이익을 떠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그 불이익을 떠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채무자가 위험을 떠안을 때는 불가항력, 채권자가 위험을 떠안을 때는 채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그렇게 해결하면 되잖아. 그래서 위험부담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채무자에게 인정이 돼.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은 편무계약에서 생긴다고요, 쌍무계약에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에서 동시행어자, 동시행항변권은 그 말은 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 여기 동시행항변권은 선이행항변권이야. 선이행. 일방이, 쌍무계약의 일방이 맨입으로 와서 요구하면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동시행항변권이야. 내 채무 맨입으로 와서 달라고 요구하면 나부터 못 주겠다 하는 게 동시행항변권이라고.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은 선이행을 거절하니까 채권자가 선이행을 거절하겠어, 채무자가 거절하겠어? 응? 아, 채권자가 거절한 거 사람 생각해봐라. 채권자가 거절할 게 뭐 있냐? 받기만 하지. 채무자가 거절하잖아. 이제는 정신이 아득아득하네 이거. 동시행항변권이란 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 못하겠다, 선이행을 거절. 다시 한번, 선이행. 채무자가 이행하잖아. 채무자가 선이행을 거절을 해.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봐. 여기서 11월 1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삼성부동산에서 12월 11일 날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들고 오고, 매수인은 나머지 대금 들고 오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변제기 도래했지? 변제기 도래했어, 안 했어? 여러분들 변제기 도래해야 성립되는 것이 유치권도 배우지 않았어? 다시 한번, 유치권. 유치권도, 자, 여러분들 비용 받을 때 그때 유치권이 성립이 돼.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도 상대방 채무 이행할 때에 동시행항변권이 성립돼. 변제기 도래했을 때. 그러면 이제 뭔 얘기냐면, 여기서 잘 들어. 여기서 12월 11일 날 삼성부동산에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거든. 그래서 만나기로 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일방이 나오기는 했는데 서류를 제공하지도 않고 돈 주어 요구해. 매도인이 등기 서류 준비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돈 주러 요구하면 어른 교회 다니므로 알았네 해야 돼, 거절해야 돼. 이게 동시행항변권이야. 근데 여기서 자, 중요한 것은 둘 다 안 나타났대. 둘 다. 그럼 어차피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으므로 누가 채무 불이행이요? 누가 채무 불이행이냐고. 자, 그래서 외워본다. 항변권 있는 사람은 외워버려. 지체 책임 없다. 즉 둘 다 삼성부동산에 안 나타났다면 두 사람 다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항변권이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 못하겠다. 값도 마찬가지로 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 못하겠다 하므로 동시행항변권이 있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는 이행지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동시행항변권이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자, 동시행항변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선이행이 불안한 자도 원래 선이행을 하기로 했다면 이해해. 원래 일방이 정신 차려야 돼. 여기 민법은 정신, 여러분들이 암기 다 해야 돼, 사실은. 근데 암기를 못 하면 암기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 여기 오면 일단 공부만 생각해야 돼.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데 즐겁게 할 수는 없잖아, 이 시간에는. 11월 달에 올 때는 즐겁게 해, 내가.
그때는 왜냐하면 포기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 이제는 지금까지 왔는데 젠장 포기한다면 바보지. 이제는 가는 길이 오로지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끊어버렸잖아. 지금 배수진을 치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오로지 합격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주댕이가 말이요, 자꾸 나 공부 안 된다고 한 사람은 떨어지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돌아다니면서 아따 나는 점수가 안 나와야 하지도 말어. 이제는 그 얘기하면 아따 점수 30점씩 나와요. 그러면 옆에서 조금만 열심히 해. 그런 소리 들으면 위로가 되냐? 그냥 이제 막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어디 물어보자. 시험 공부는 쉽냐 어렵냐가 문제예요, 아느냐 모르냐가 문제야? 다 알잖아. 여러분들이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지. 젠장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난이도 따져서 뭐 할래? 난이도 쉬우면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지. 난이도가 쉬우면 문제 푸냐? 그런 거 아니잖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는 아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이 뭔지를 분별해서 다 모르면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일단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자를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은 채무자예요. 그래서 주로 물어보는 게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채무자이고 이행지체에 빠진 자도 채무자이고 아까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채무 있는 자 아니야. 자 이제 외운다. 지체불능자도 항변권이 있다. 일단 이렇게 외우는 거야. 항변권 있냐 없냐 물어보면 저 사람은 채무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한 사람들은 그래? 쌍무기하고 채무자는 항변권이 있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시험 공부할 때는 저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있다 하는 거라고. 이렇게. 둘째, 항변권이 존재하면 항변권이 있는 자는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가지고 먼저 퉁치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거나 자동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면 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절할 수 있는 자에게는 이행제 책임이 물을 수 없다니까. 외워본다. 지체 없다.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자를 상대로 타방이 소를 제기해서 항변권이 있다고 주장해서 인정되면 패소예요. 패소는 없어. 패소 없어.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은 떼쓰는 거거든. 사실은 동시행 항변권의 행사가 뭐냐면 떼쓰는 거예요. 내 채무 이행 못하겠다. 그러면 채권 행사와는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행사 중에도 사용했다면 다 부당이득은 전부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요번에 자동 없다. 지체 없다. 패소 없다. 막을 수 없다. 일단 이렇게 외워놔야 돼. 동시행 항변권 있는 자 효력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시행 항변권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면 맨 이론 들어가기 전에 이걸 물어보면 그냥 암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줄 때에 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 줄 때에 매도 있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잖아. 근데 가담법에서도 청산금이 잔금이다 생각하면 채권자가 가등기 채무자가 잔금 주면 채권자가 청산금 주면 채권자가 잔금 주면 채무자는 등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담법에서 청산금 나오면 잔금과 똑같다 하면 돼. 그 다음에 해제만 나오면 어디서나 동시행이야. 자, 여러분들 무효취소 해제. 무효취소 어디서든 해제만 나오면 동시행이요. 그냥. 무효취소 해제만 보면 부당이득 보면 동시행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세금. 전세권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줄 때에 전세권자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해야 돼. 해제만 나오면 어디든 동시행이라고. 자, 판례. 우리는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나와도 동시행이고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는 게 무효취소 해제예요. 무효취소 해제. 그러니까는 무효취소 해제 동시행, 부당이득 동시행 이렇게.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보증금과 명도 동시행, 그 다음에 비용과 명도 동시행, 영수증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건 변제야 이게. 그 다음에 원인 채무 이행과 어음 수표에 반한 여기 구분 소유주 공유는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구분 소유주 공유자의 상호 지분 이전은 동시행이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자, 한번 외워본다. 부부, 보증 비용, 영어 지분, 이렇게 동시행하라 이렇게 외웠어,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3월달, 1월달에 할 때 추석 명절 때까지만 외워도 합격한다니까. 그 얘기를 또 내가 반복해. 그 다음에 여기 변제와, 여기 변제라는 말이 나오면 변제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건 영수증 뿐이고, 채무 이행할 때 담보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담보등기 말소가 저당권,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 이런 것들은 다 동시행 아니라고. 양도담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빼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등기하고 이사 가잖아. 그것도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 변제와 같은 성질이야, 이게. 그래서 임차권 등기도 담보물권이 되었으나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변제와 동시행 관계에는 영수증 뿐이니까 아니라고, 차용증도. 그 다음에 동시행 관계는 쌍무계약에서 생겨야 되는데 별개의 약정 이런 게 주로 권리금 반환도 동시행이 아니라고, 별개의 약정이 생긴 거니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에서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는 무효니까 동시행할 것이 없어. 그 다음에 경매 절차 무효 시 동시행 관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한번 외워보자. 담보차별 토경위는 동시행 아니다. 이렇게 외웠다고. 이제 문제 보자. 일단 동시행 항변권은 있느냐 없느냐부터 구별해야 돼. 자, 문제 보시면 한 장 넘겨봤더니 페이지 239페이지를 보시자. 238페이지. 아주 기본적인 것 42번. 다음 중 42번부터 기본이니까 잘 알아야 돼. 다음 중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을 골라라고 할 때, 계약 그러면 쌍동이 계약해서 쌍무 계약을 골라야 돼.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는 것은, 그러면 자, 매매는 쌍, 도급은 쌍, 교환은 쌍, 증여는 쌍이요, 편이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요. 쌍동이 생각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임대차도 쌍. 문제 풀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42번에다가 얼른 쌍동이를 생각해. 쌍둥이요, 쌍동이요. 쌍둥이 엄마. 쌍둥이 엄마 있잖아. 그러면 쌍둥이 엄마는 위험부담하고 동시행 항변권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43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거기에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중요한 것은 자, 밑줄 것이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다. 밑줄 것이야. 얼른. 그러면 자, 매매에서 매수인이 돈 줄 때 매도인은 그냥 등기해 줘야 돼. 깨끗한 등기 넘겨줘야 돼. 그래,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등기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은 동시행이다. 2번.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네.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요. 아니다. 3번. 채권 담보 나왔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 말소, 그 다음에 변제 동그라미 동시행이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여기에 담보 등기는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라고 변제 이렇게 나오면. 44번. 인정되는 거. 자, 토지거래 허가.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는 무효니까 동시행이 아니야. 아니요. 여기 토지거래 허가 그냥 아니다고 외워봐. 2번. 상가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밑줄 그죠?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 밑줄. 여기 봐라. 임차 목적물 반환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보증금이요, 권리금이요. 틀렸잖아. 권리금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2번은 신규 경향의 문제야. 새로운 경향. 그러니까 2번은 잘 외워놓으셔. 물론 목적물 명도했을 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보증금이다만 알면 되고,
여러분들 권리금은 하나의 계약이었어, 별개의 약정이었어. 그냥 동시행관계 아니다 그 말이야.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저당권 등기 말소와 대금 지급 의무 밑줄 그으셔. 대금 지급. 그럼 여러분들은 대금 지급을 물어보는 건가 변제를 물어보는 건가 잘 봐야 돼. 그래서 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전 등기다, 깨끗한 이전 등기다. 그걸 물어보는 깨끗한 이전 등기. 그냥 어따 저당권 말소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3번 맞다.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죠. 그러면 경매 무효 그러면 동시행 아니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경매 무효. 그래서 경매 절차 무효 시 낙찰자의 등기 말소와 그 다음에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5번 밑줄 그으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다고 아니다고. 그냥 딱 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일단 이런 거 있냐 없냐를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이거 틀려버리면 이런 거 틀리면 진짜 55점 맞아. 그 55점 맞고 학개론도 열심히 공부했거든. 계산 문제 자기가 잘 푼다고 62.5 맞았네. 그럼 딱 떨어지는 거 한 개 차이로. 이제 45번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것 됐나? 1번 무효 취소 동시행이요 아니요? 아니라고 하면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어 아까. 무효 취소 해지만 나오면 동시행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변제 나왔네. 변제. 그러면 변제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무엇뿐이다? 영수증만. 그래서 차용증, 채권증서 반환 동시행 아니다. 디귿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했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 말소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 전세금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전세금. 전세금이 되었을 때는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1번 귀속청산. 여기 귀속청산 나왔네. 여기 가담법 귀속청산. 청산만 나오면 청산금의 지급은 동시행이 이어 아니요? 이라니까 잔금이니까 가담법에서 청산금과 잔금은 같아 매매해서. 그러면 1번은 동시행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정리해.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시험 공부할 때 공부량이 단순형으로 나오는 게 있고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단순형으로 나오는 거 틀리면 바보요 그거.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문제 유형을 딱 봤을 때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냐 안 되냐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50% 아니야. 왜? 동시행 항변권에서는 그걸 물어보든가 아니면 그걸 물어보면서 다른 거 하나 지문으로 내고 뭐 자동 없다, 지체 없다 이런 걸 물어보든가 둘 중에 하나요. 그래서 일단 동시행 관계 있냐 없냐 물어보면 저거 일단 외워놔. 자 이제 이론 가자. 그럼 이론. 앞으로 가서 235페이지. 235페이지 대표 유형. 갑과 을이 갑소유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거. 자,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갑이 재차 이행 제공 없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을은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뭘 봐야 돼? 응? 거기서 그래 수령지체 봐야 돼. 그래 수령지체를 보라고. 자 이거요 지체불능자. 이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이 있다니까 이런 거 딱 봐야 된다고. 2번 을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갑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을은 중도금 지급 전에 중도금 지급에 관하여 갑에 대하여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거기도 이행지체에 빠진 자를 묻는 거예요. 이행지체. 선이행하기로 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행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 있다.
자, 얼른 써봐. 선이행 의무 밑줄, 선이행 의무 밑줄, 그리고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밑줄 그셔. 그러면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밑줄 그시면 이렇게 밑줄 그시고 왼쪽에 이행지체에 빠진 이렇게 쓰면 되잖아. 왼쪽에. 그리고 나봐. 이제 이론으로 이런 사람도 항변권 있다 없다 물어보잖아. 그러면 동시에 항변권은 없다 하면 그 질문은 틀렸어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음이 급해서 있다 없다 골라 할 때 없다 하면 틀렸구나 하면 돼. 왜? 수령지체, 이행불능 막 이런 걸 물어볼 테니까. 3번. 이의 경우 을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 이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지연 손해금은 갑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이행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선이행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동시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이행 지체 중에 생긴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동시행 항변권 있을 때까지 여기서부터는 동시행 항변권 있을 때는 동시행 항변권이 성립되었을 때는 지체 책임 없어. 동시행 항변권이 성립되면 지체 책임 없지만 동시행 항변권이 성립이 되기 전에는 지체 책임 져야 된다 그 말이야. 전에는. 이해했나? 그래서 3번에다 메모해봐. 3번에다 오른쪽에 메모해. 뭐라고 써놓냐면 항변권이 성립된 후부터는 지체 책임 없어. 따라서 항변권이 성립되고 나서는 지체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항변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그런 거 맞는 거예요. 자, 5번, 4번. 자, 소를 제기하여. 그러면 소 제기 나오면 여러분들 소 제기 나오면 여기 봐. 소 제기 나오면 패소요. 패소는 없어. 요거 물어보는 건 패소 없다. 갑의 소를 제기하여 했더니 법원은 밑줄. 판결 밑줄. 앞에 패소요. 패소는 없어. 그럼 맞는 거예요. 이게 판결 앞에 패소 온다 그러면 틀렸고 상환 이행 판결한다면 맞고 이렇게. 5번. 갑의 소유권 이전 기일이 도래한 경우 갑은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을은 명시적으로 항변권 행사하지 않더라도 밑줄 그셔봐. 항변권 행사하지 않더라도 자 밑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밑줄 봐. 여기 봐. 항변권이 성립이 되면 지체 책임은 저 앉아. 항변권 성립되면 그때부터 지체 없다니까. 다시 하면 지체 없다. 근데 지체 책임 면하려면 행사해야 돼. 행사하지 않아도 돼. 요게 함정이니까 주의하셔야 돼. 행사하지 않아도 거절한다는 말 안 해도 지체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항변권 행사하여야 지체 책임 면한다 그러면 틀려. 주의. 자, 한 장 넘겨. 37번. 매도인각과 매수인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자 밑줄 그셔 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밑줄. 그러면 자 대여금 채권자는 잘 봐라.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어. 대여금 채권자는. 그러나 대금 채권이나 전세금 채권이나 보증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그 자동 없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여금 채권이 나왔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나 퉁치자고 할 수 있어. 1번. 갑은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자 밑줄 그셔.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니까 이것은. 이봐.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는데 그 말이 이런 채권자들은 먼저 공제하자고 할 수 없어. 그러나 대여금 채권자는 매도인의 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해했냐고. 1번.
그러니까 아까 자, 이거 자동 없다. 자동 없다 그 말이 먼저 퉁치자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먼저 퉁치자고 할 수 없어. 먼저 공지하자고 못한다 그 말이야. 대금 채권과 보증금 채권과 전세금 채권은 이런 것들은 동시에 항변권이 붙어 있어. 그리고 꼭 이것과 퉁치자고 하냐 마냐가 대여금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자, 대여금 채권자는 요 사람과 상계할 수 있어. 그런데 요 사람들은 이 대금 채권, 요 사람들은 퉁치자고 못 한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은 할 수 있고 요 사람은 할 수 없고 공제하자고 못 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갑은 항변권이 붙은 대금 채권을 가지고 을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어. 그러면 을은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을은 이렇게. 2번. 자, 밑줄 것이 항변권 가지고 있는 경우. 항변권 가지고 있는 경우 이행지체 책임져 안 져?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 빠냐 틀렸잖아 써. 항변권 있다. 지체 책임 없다. 이거 외우라니까. 다시 한다. 항변권 있다. 한번 읽어본다. 자지, 패소,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외워. 나는 그렇게 외웠으니까. 3번. 2번 틀린 거야. 아니? 이행지체 책임져 안 져? 안 진다. 3번.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는데 을이 수령을 거절했대. 수령을 거절했다. 그런데 후에 갑이 재차 이행 제공 없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을은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지금 뭘 물어봤냐면 수령지체에 빠진 자를 물어봤어. 수령지체 이렇게. 수령 거절했다면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도 항변권 있다 이렇게. 4번. 4번에 빨리 밑줄 그어. 소재기. 그럼 소재기. 밑줄 그었지? 그럼 패소요 상환 판결이요. 패소 없다 하면 패소 있다 하면 틀린 거예요. 자, 패소 동그라미 쳐. 패소. 선고해야 된다. X. 그 다음에 5번. 만약 선이행 의무 부담 밑줄 것이야. 선이행 의무 부담. 자, 밑줄. 을의 변제기 도래 밑줄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동시행 항변권이 성립되려거든. 변제기가 도래하면 항변권 있는 거지. 있어.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그러므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라도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다면 항변권 있다 하라니까. 그래서 없다 틀렸어. 5번은. 그러면 일단 항변권 있냐 없냐 물어보면 없다 하면 틀렸다 하라고. 웬만하면 다 있어. 근데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수령지체, 이행지체 이런 사람도 이행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잖아. 그러면 다 항변권 있는 거예요. 그때 성립이 돼버려. 유치권의 성립은 변제기 도래했을 때 거절하는 거예요. 유치권은 변제기 도래했을 때 유치해. 변제기 도래 안 해도 유치해. 동시에 항변권도 변제기 도래하면 항변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변제기에 도래해서 상대방이 맨입으로 와서 요구하잖아. 그러면 나부터 먼저 못 주겠다. 이게 동시에 항변권이라고. 그럼 항변권 있는 자에게는 자동 없다, 지체 없다, 패소 없다, 막을 수 없다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문제 더 풀어봐. 그럼 이제 하나만 해보자. 39번. 38번에 38번에 1번 밑줄 그자. 경매무효 빨리 밑줄 그죠. 중간에 경매무효. 그러면 경매무효 그러면 동시행이요 아니요? 아니다. 2번 이행불능 빨리 찾아야 돼. 이행불능 동시행 관계 있어 없어? 있다. 3번
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밑줄 그으셔. 매수인의 대금 지급, 3번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빨리. 이 38번. 38번에 3번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그러면 동생 관계 여 아니요? 여 이렇게. 4번. 이행지체 책임진다. 밑줄 그으셔. 이행지체 책임져 안 져? 그냥 지체 없다 하라니까 그냥. 5번. 부가가치세 밑줄. 부가가치세 다 같이. 부가가치세 동시행이 아니요. 딱 보면 답이 다 보여야 돼. 이제는 그런 거 나오면. 부부 보증비용 영어 지분은 동시행이다 이런 것들이. 39번. 1번. 부가가치세 나왔네. 동시행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봐. 이행지체 밑줄.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 도래 밑줄. 그러면 동시행이 아니요? 동시행이다. 3번. 구분소유주 공유 나왔지? 그러면 동시행이 아니요? 동시행 상호 지분은 동시행. 4번. 자, 이행지체 면제의 효력은 밑줄. 이행지체 면제의 효력은 행사해야 돼? 안 해도 돼? 아까 행사해야 하면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 당연히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5번. 이행불능 나왔네. 이행불능 항변권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그런 것들 딱 나는 중요한 낱말 딱 읽어보고 그런 것들이 키워드가 안 떠오르면 그냥 고민스러운 거고 딱딱 그것들을 보면 항변권 있냐 없냐 이렇게 보면 해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뭐 그 정도 해주면 다 풀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문제 242페이지에 (51번) 보자. 유치권과 동생항변권의 차이점. 이게 이런 차이점을 했던 비교 문제는 과거에 10회 전에는 자주 나왔어. 근데 요즘에는 그게 어렵다 보니까 자주 안 내더라고. 근데 문제는 보자고. 1번. 유치권과 동생항변권은 모두 공평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2번.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 거절권을 내용으로 하지만 동생항변권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알 수 없다 그 말이야. 여기 봐. 장윤정이 데려다가 논 주기로 했어. 근데 장윤정이가 돈을 안 주면 노래 못하겠다 할 거 아니야. 그러므로 채무자가 선의행 거절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니까 알 수 없다 그 말이야. 이 말은. 유치권은 물건 못 내놓겠다만 하는 거고 동생항변권의 대상은 알 수 없다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2번. 동생항변권은 일체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3번.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장윤정이는 야 이명우가 네가 내 대신 노래해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그래서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으나 동생항변권에서는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소멸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왜?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니까. 4번. 유치권은 변제 받을 때까지 행사가 가능하지만 동생항변권은 채무 이행 받을 때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이 말은 상대방이 맨입으로 왔을 때 가능하다 그 말이고. 4번.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의 이행 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 유치권자도 패소요 패소 없어? 패소 없잖아 유치권. 자 여러분들 우물물 없고 패소 없고 막을 수 없고 동생항변권과 마찬가지로 패소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공통점이야 이런 게. 그래서 패소 판결을 하지만 동생항변권 행사하면 상환 판결을 하게 된다. 5번이 틀렸지? 둘 다 패소 없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둘 다. 5번 52번. 갑은 을의 컴퓨터를 빌려 사용하던 중 컴퓨터가 고장났다. 갑은 컴퓨터를 전문으로 수리하는 병에게 컴퓨터 수리를 의뢰하였다. 52번에다 별 표시고 그냥 여러분들 이해해봐. 갑이 을에게 컴퓨터 수선을 의뢰했대.
갑이 을의 컴퓨터를 빌려서 사용하던 중 병에게 여기 봐. 근데 을로부터 빌렸대 이렇게. 그럼 이제 병은 이렇게 된다. 수선했으니까 병은 유치권도 있고 맞지? 수선 의뢰가 도급계약이니까 이 병은 동시행항변권도 있어. 근데 거절은 누구에게 거절하냐면 쌍무계약을 체결한 갑에게만 거절하는 거예요. 네가 왜 수선비 주기로 한 사람이 이 사람 아니냐. 네가 수선비 줄 때까지 나도 시계 못 주겠다. 이게 동시행항변권이야. 근데 병은 을은 수선비 줄 의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을에게는 동시행항변권이 없어 이렇게. 그러나 이 유치권은 누가 와서라도 달라고 하면 못 주겠다 할 수 있는 게 유치권이야 이렇게. 설득이 돼? 다시 한번 쌍둥이. 다시 한다. 동시행항변권은 누구에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채무자가 왔을 때. 채무자에게만 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 이런 얘기니까. 되겠나? 1번. 병이 취득하는 수리대금 채권은 컴퓨터에 관한 채권으로서 병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2번. 컴퓨터 수리는 쌍무계약이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 동시행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동시행항변권은 유치권과 병조 넣을 수도 두 개 함께 갖고 있어. 3번. 따라서 병은 갑이나 을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도 있고 동시행항변권 주장할 수도 있다. 틀렸네. 거기다 밑줄 그어봐. 동시행항변권 주장 밑줄 이제. 동시행항변권 주장은 누구에게 하냐면 쌍무계약의 당사자에게만 이렇게 써. 쌍무계약의 당사자에게만. 근데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거절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경락인에게도 못 주겠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경락인에게도. 자, 5번. 그 다음에 4번. 을은 수리대금에 상당하는 을은 다른 물건을 여기 봐라. 을은 가서 야 내가 다른 물건 담보로 맡길 테니 그 유치권 좀 풀어다 할 수도 있어. 5번. 제3자에 의해서 컴퓨터가 멸실이 된 경우, 자, 이게 컴퓨터가 멸실되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컴퓨터 멸실된 것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나 물상대위권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컴퓨터가 멸실이 되는 경우 을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맞지? 그다 써. 우물물 없다 이렇게 빨리. 유치권자는 우물물 없다고 하잖아. 이게 물상대위 아니냐 지금. 목적물이. 여기 봐라. 아 가만히 있으면 에이씨 멸실 동그라미 쳐. 멸실. 그럼 멸실 동그라미 치면 대상 청구 물상대위 언론해야지. 멸실 나오면 대상 청구 물상대위. 자 정리됐어. 어디 멸실 그러면 대상 청구나 물상대위였지? 그거까지 떠올라? 근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 없잖아. 그러니까 물상대위성도 없지. 그걸 묻는 것이야 지금. 자 한번 외워본다. 유치권자는 우물물 없고 폐소 없고 막을 수 없다.